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9천여 명 늘면서 다음 달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6년 만에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에 나선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낸 소송과 관련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원전 기술은 2009년 이후 우리가 자립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 기반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폐기물을 마트에 가져가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킬로그램당 100원의 탄소 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겁니다. 어젯밤 제주 하늘에 여러 개의 금빛줄이 떠 있는 빛기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나 차가운 얼음 결정이 거울처럼 어선의 불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천여 명 감소한 34,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는 8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9천여 명 늘어나면서 7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4,932명, 해외 유입은 55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닷새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069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현재 60세 이상 등 건강 취약계층에 우선 시행 중인 이가 백신 접종 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5 맞춤형 화이자의 이가 백신은 오늘부터 예약해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해 만든 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오늘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가 개량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존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보다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는 3가지 개량 백신이 사용됩니다. 개발의 토대가 된 변이 바이러스와 제조사가 달라서 각자 선호하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이가 개량 백신의 종류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철 접종에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두 가지에 모두 효과 있는 이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어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만들었는지와 제조사에 따라 초기 바이러스와 BA.1을 기반으로 만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BA.4와 5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화이자 백신 등 3가지입니다. 최근 개발된 화이자의 BA.4.5 대응 백신이 지금 유행 우세종인 BA.5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BA.5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임상시험까지 거친 BA.1 대응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1.56배 더 효과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가 백신이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4.5가 현 유행균제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두 백신 간 효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적기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과 유럽은 우리와 같이 BA.1 백신을 함께 활용하지만 미국은 BA.4-5 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BA.4-5 백신이 더 선호될 수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에 능숙한 젊은 층이 예약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BA.5 이가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젊은 층이 발빠르게 BA.5 이가 백신을 맞아버리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의료진에 우선적으로 BA.5 이가 백신을 이에 대해 정부는 BA.4-5 백신의 준비 물량이 충분해서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접종하면 중증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3차 접종 이후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거나 가족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카타르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11월 1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카타르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공공보건부는 카타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다음 달 20일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을 포함한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로 걸렸던 빗장이 풀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텅 비었던 관광지 거리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여행객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평일 낮 광화문. 저마다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은 외국인들이 활짝 웃으며 돌담길을 걷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꼭 서울에 와보고 싶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조인 여행 왔어요. 한복 입어보고 재미있어요. Korea has a lot of the traditional the value. I think yes, like some kind of kings and like a Sejong King. It's really famous in the world. 전통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빈대떡을 먹고 감탄하며 한국의 깊은 맛을 한껏 즐깁니다. It's my first time trying the pancake and it's really good. And I think we will try other things around. 이제 다시 서울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For me, Korea is very safety place. I don't afraid when I go alone somewhere.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31만 명입니다. 이 중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온 사람만 15만 9천여 명인데 1년 전에 비하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국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까지 폐지되며 한국은 다시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암흑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상인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무척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어떤 그 활력이 조금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인 3년 전 여름 때와 비교하면 아직 관광객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 중국인 관광객이 빠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명동 상권도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절반 가까운 상점이 비어 있습니다. 들었는데 공산품은 잘 안 되고 그나마 이렇게 먹는 장사가 조금 돼. 완전한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 힘들었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충북 진천군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천군 이월면 유경 오리농장에서 폐쇄한 오리 20여 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17,000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과 같은 지역 유경 종계 농장에 이어서 세 번째 발생 농장이 됩니다. 또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의 가금류는 예방적 매몰 처분됩니다.
세계 어린이의 4분의 1가량인 5억 5천여 명이 해마다 적어도 4-5차례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그들의 남은 생에서 가장 추운 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2050년이 되면 무더위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4배 늘어난 2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사용이 계속 늘어서 지구의 온도가 2.4도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오는 2050년 세계 어린이의 94%가 적어도 4.7일 동안 무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 수억 명이 죽음에 이르거나 질병과 굶주림 등 심각한 위험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제주 하늘에 금빛줄이 떠다니는 빛기둥 수십 개가 등장했습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기이한 광경에 주민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하고 신비한 기둥 모양의 불빛 수십 개가 제주 밤하늘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금빛줄이 사라지지 않고 1시간 넘게 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서귀포 등 제주 해안가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처럼 금빛줄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을 빛기둥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은 물고기를 불러들이기 위해 집어등을 켭니다. 이때 구름이나 차가운 얼음 결정이 거울 역할을 하면서 어선 불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밝힌 겁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화물차가 압수용차를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4대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심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에 있는 수도원에선 자정 가까운 깊은 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목재창고 2동을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결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가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사 3건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심사관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SK와 애경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를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던 공정위. 위원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의혹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을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보상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인천시와 대전대덕구, 경기고양시 등 8개 지자체, 그리고 SK지오센트릭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 폐기물을 주민센터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투명 페트병은 500ml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킬로그램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킬로그램당 600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킬로그램당 100원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 수출을 추진 중인 한수원에 대해서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업체가 주장하는 핵심 기술은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수출 경쟁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2009년 이후 우리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미국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사후에 수출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이지 사전 허가를 받을 일은 아니라며 수출길이 막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IAEA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 1차관은 IAEA 회의에서 핵 비확산을 강조한 것이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라며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이 강원도와 춘천시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대출금리가 2배 이상 뛰는가 하면 레고랜드 주변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가 있는 강원도 춘천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춘천시는 전담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금융권 대출에 빚보증을 섰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45억 원. 부지 분양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갔는데 가장 비싼 대출 금리는 지난 7월 기록한 5.6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갚고 남은 빚 162억 원 상환 연기를 신청하니 증권사가 제시한 금리는 무려 18%, 줄다리기 끝에 13%로 정해졌지만 당장 세금으로 이자 수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줄줄이 세게 만들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회방 놓고 있는 것이 춘천 출신의 김진태 도지사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의암호 하중도,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주변 도유지를 관광지로 만든다며 기반시설 공사를 벌였습니다. 흙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가로등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쳤지만 정작 공사업체들은 대금 13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고 돈줄을 죄면서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고 공사비도 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 땅을 팔거나 중도금을 받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주거나 모든 어떤 그런 중요한 수입 받는 행위를 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지시가 했어요 우리한테. 전임 지사 시절 설립한 출자기업 옥죄기 정도로 여겼던 강원도는 일파만파 커지는 이번 자금시장 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지난 24일 베트남을 출국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는 28일 오전 귀국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회사채 시장에 들어온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4,400억여 원으로 지난 8월보다 19.8%나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었고 이 가운데서는 AAA 등급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겹쳐 이번 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시중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 등급의 한국가스공사 채권과 AA 플러스 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고 AAA 등급 공사채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2년물, 3년물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나 모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도입과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등 50조 원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좀 부담 요인이에요. 이게 금리가 이제 급변동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행 시점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추가 유동성 3조 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는 등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금시장 경색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부분 국가가 기준금리가 아직 중립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2024년은 돼야 전 세계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부정맥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치료에 쓰여온 이식형 지세동기는 크기도 크고 외부 전기 자극에 민감할 수 있어서 환자의 외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심장에 직접 부착하는 반도체 기반의 얇은 전자패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장 부착형 전자패치를 개발한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장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